네,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예보분석관 이광현입니다. 오늘 이번 주 기상 및 정체전선 전망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체전선이 지금 어디에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21일 오후 고흥 외나로도, 특히 나로 우주센터 상공의 날씨는 어떨지,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남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더위가 언제까지 지속되는지입니다. 제일 먼저 앞서 말씀드린 그 이슈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일단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이제 우리나라 주변을 천리안 투웨이 위성에서 찍은 수증기 영상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중국 남부부터 이제 일본 규슈를 지나 일본 열도 남쪽 해상까지 정체전선이 강하게 잘 발달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정체전선 사이사이마다 염주알과 같이 조그만 중규모 저기압들이 발달돼서 많은 비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는 전반적으로 몽골부터 동시베리아까지 강하게 발달한 그 기압능에서부터 떨어져 내려오는 공기로 인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남하하는 상층의 차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정체전선상에서 염주알처럼 발달된 이 조그만 중규모 저기압에 의해서 중국 남부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어제 KBS 뉴스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지금 중국 남부 지역에는 5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600mm가 넘는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고, 지난 16일에는 지금 광저우 도심 한가운데에 이런 2등급의 토네이도가 발생해서 건물이 파손되고 도시 내 화재가 발생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정체전선, 지금 이제 말씀드릴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어질 제주도 쪽을 중심으로 이어질 강수 시스템인데요. 이 강수 시스템 같은 경우 지난 17일 날 진행되었던 정례 브리핑상에서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에 의한 강수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브리핑을 다시 한번 복기해보면 이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에 의해서 만들어진 강수 시스템인데, 이 저기압의 위상이 생산되는 모델 종류마다 그리고 모델 시점마다 다 굉장히 다른 상황이고, 이 저기압 자체가 어떤 뚜렷한 발달, 자기가 근원을 가지고 있는 뚜렷한 발달 기작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남쪽에 위치한 북태평양 고기압 그리고 북쪽에 위치한 이동성 고기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저기압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이 결국은 예보의 변경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17일 날 수치 모델이 예상하고 있던 상황들을 살펴보시면, 일단은 남쪽에서 지금 이제 남쪽에 위치한 북태평양 고기압 그리고 북쪽에 위치한 이동성 고기압 가장자리를 그 흐름들 사이에서 이제 정체전선상에서 저기압이 발달하게 되고, 이 저기압이 정체전선상을 따라서 들어오는 고온 다습한 공기를 북쪽으로 이동시켜서 17일 날 수치 모델이 예상했던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부지방까지 고온 다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중부지방까지 강수를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예보관들 그리고 예보 분석관들은 이런 분석들을 통해서 지금 이때 시점에 수치 모델이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북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강도가 강하고 그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지난 17일 정례 브리핑 때 20일 그리고 21일 시스템에서 예상되는 강수의 영역의 한계가 남해안 쪽으로 국한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이에 더해서 지금 최신의 실황을 반영한 그런 변동성을 반영한 어제자 수치 모델을 살펴보시면, 당초 17일 날 모델이 예상했던 바 그리고 그때 저희가 분석했던 결과로 추정했던 바보다 북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강도나 그 범위가 더 넓게 발달하게 됐고, 그 결과 정체전선상에서 염주알처럼 발달하는 이 저기압의 강도나 영역이 보다 축소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오는 수증기의 강도나 그 영역 범위가 제주도와 남해상까지로 국한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실황에서 변화된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실황에서 나타난 그런 변동된 결과를 바탕으로 20일부터 21일까지 강수 시스템을 살펴보면,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천리안 위성에서 관측한 바에 보시면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다시피 지금 정체전선은, 이게 오늘 아침 천리안 위성에서 관측한 영상인데요. 지금 제주도 남쪽 해상까지, 제주도 인근 해상까지 바싹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상해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이 염주알처럼 발달된 저기압이 점점 북상함에 따라서 20일 밤부터 21일까지 제주도에는 특히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수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20일 밤부터 21일까지 내리는 비로 인해서
제주도는 올해 장마에 돌입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더해서 21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경남 남해안에도 지금 비가 일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때 경남 남해안에 내리는 비는 제주도에 내리는 비와 같이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 즉 정체전선의 직접적인 영향에서 오는 비라기보다는 이제 남쪽에서부터 유입되는 수증기가 이 동풍과 만나서 지형적인 효과가 더해지는 곳에서, 즉 지형적인 요인으로 기류의 수렴이 일어나는 곳에서 나타나는 지형성 강수, 그래서 경남 지형성 강수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부터 21일까지 제주도와 경남 남해안에 내리는 예상 강수량을 살펴보시면 제주도는 5에서 20mm, 경남 남해안은 5mm 미만의 다소 약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지난 17일 정례 브리핑과 같이 17일 시점에서 예상했던 바와는 조금 다르게 남쪽에서부터 유입되는 고온다습한 공기의 강도가 그때 예상보다는 다소 약해진 만큼 그때 말씀드렸던 폭발적으로 쏟아지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같은 강수 패턴은 아닐 것으로 현재까지는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일부터 21일까지 제주도와 경남 남해안에 지금 비를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많은 기자분들께서 그리고 언론인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은 그렇다면 21일 고흥 외나로도 상공, 특히 나로우주센터 상공은 어떨 것이냐가 제일 궁금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상세한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대기가 얼만큼 불안정한지, 즉 강한 구름이 발달하고 뇌우를 칠 가능성 있는 강한 구름이 발달하는 데 필요한 그런 불안정도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지금 보시면 오후 시간대에 대기가 불안정한 구역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고, 외나로도에서부터 그 근거리 내에 지금 저희가 받은 기준으로 따르면 나로우즈 센터로부터 20km 거리 안에 뇌우가 없어야 되는데, 이 해당하는 범위 안에는 지금 불안정한 구역이 나타나지 않아서 외나로도 주변의 낙뢰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기 하층의 바람을 살펴보시면 이제 전반적으로 저기압 주변을 따르는 흐름에 의해서 대기 하층 약 925헥토파스칼, 그러니까 대충 800에서 900m쯤 되는 고도인데요. 이 고도에 약 한 10m 풍속이 초속 10m 정도 되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때 21일 오후에 외나로도의 지면 부근에서 예상되는 바람의 풍속은 1에서 3m 정도로 상당히 약합니다. 또한 이에 더해서 대기 상층, 그 제트가 흘러나가는 한 12km 정도 상공의 바람을 살펴보셔도 외나로도 부근 상공의 바람은 최대 초속 50m/s 정도까지로 예상이 되는 만큼, 지금 현재 상황을 토대로 살펴볼 때 누리호 발사 기준 중 바람 조건 그리고 낙뢰 조건을 넘어서는, 그래서 발사에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상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1일은 이렇게 넘어가고, 그럼 그 이후에 정체전선은 어떻게 될 것이냐,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은 도대체 장마가 언제 시작할 거냐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쪽에서 보시는 세 개의 그림은 세 개의 수치 모델이 모의하고 있는 23일부터 25일까지의 경향인데요. 지금 보시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에서 말씀드릴 수 있다시피 정체전선상에서 또다시 발달한 저기압이 23일경부터 서쪽에서부터 우리나라로 접근해 오게 됩니다. 다만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오늘 그리고 내일 오는 시스템과 다르게 보다 북쪽에서부터 접근해 오는 만큼 강수 시작 지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제주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넓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20일부터 21일까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상공과 화북지방 중심의 중심을 둔 이동성 고기압이 더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점 더 서쪽으로 확장해 나오게 됨에 따라서 북쪽에 위치한 찬 공기가 남쪽에 위치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와 직접 맞대는 그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인 만큼 좀 강수 강도도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른쪽에 나타난 이 그림이 기압계의 변동성인데, 저희가 보고 있는 수치 모델들에서 특정 지위고도, 그러니까 특정 등압선들을 다 하나하나씩 다 겹쳐서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다시피 이 선들이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즉 기압계의 변동성이 수치 모델의 멤버마다 그리고 생산 시점마다 굉장히 큰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까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살펴볼 때 23일경부터 서쪽에서부터 접근해오는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에 의해서 전국적인 강수 가능성이 있지만, 이 저기압의 크기가 작고 기압계의 변동성이 대단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저기압의 발달과 경로, 이동 방향과 속도, 이동 위치에 대한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분석으로는 23일경 오후부터 24일까지 이제 전국적인 강수 가능성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변동성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금 현재 저희가 분석하고 있는 결과대로 23일 오후부터 24일경까지 이제 전국적으로 강수가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에 의해 강수가 오게 되면 남부지방 그리고 중부지방의 장마 시작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변동성이 큰 상황인 만큼 보다 상세하게는 다음번 22일경 진행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소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23일부터 24일까지 이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더 동쪽으로 빠져나간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 그 저기압 뒤쪽에서는 저기압은 그 뒤쪽에서 보다 우리나라보다 북쪽에 위치한 차가운 공기를 아래쪽으로 끌어내리게 됩니다. 즉 북쪽에서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북쪽에서부터 남하는 찬 공기에 의해서 지금 우리나라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경계를 따라서 잘 발달되었을 정체전선보다 남하하게 되면서 중부지방은 남하는 찬 공기의 영향권에 들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산발적인 소나기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제주도와 일부 남부지방은 이렇게 남하한 정체전선의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저기압 자체의 변동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저기압 통과 후에 정체전선 그리고 북쪽 찬 공기의 그런 위상, 북쪽 찬 공기가 어디까지 남아할 것인지에 대한 변동성은 여전히 크게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체전선 그리고 누리호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 정도로 설명이 되고 그러면 지금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폭염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그림들은 이제 17일부터 19일까지 낮 체감 온도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지금 보시면 경상권 내륙 그리고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낮 시간 동안 체감 온도가 30도를 넘는 매우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 오늘 아침 11시에 발효될 기준으로 지금 경상권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 그리고 경상권 내륙 일부 지역엔 폭염경보가 발표되었고 경상권을 뿐만이 아니라 전라권 그리고 이제 충청권 그리고 중부지방 내륙 일부 지방에도 폭염주의보가 현재 발효된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무더운 날씨가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에 대한 좀 답변을 드려야 할 텐데요.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최고 체감온도 분포를 살펴보시면 22일까지 즉 앞서 말씀드렸던 23일날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는 비구름대가 유입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화북지방에 중심을 두고 있던 이동성 고기압이 점차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이 되면서 우리나라 상공에 22일까지는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상공에 고기압이 머물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햇볕에 의해서 지면이 가열되게 되고 이에 더해서 정체전선에서 출발한 즉 아열대를 기원으로 두고 있는 고온 다습한 공기가 유입되게 되면서 우리나라 대기 하층으로는 기온과 습도가 모두 상승하는 그래서 무더운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무더운 날씨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서쪽에서부터 저기압 즉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전반적으로 지면이나 대기를 식히고 기압계 전체를 재편하는 23일 전까지는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기온 및 중기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지금 서울의 1.5km 상공의 예상 기온인데요. 지금 일단 오늘부터 22일경까지는 이제 이동성 고기압이 유입이 되고 전반적으로 남쪽에서부터 고온 다습한 공기도 유입되기 때문에 기온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이제 서쪽에서부터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들어와 비를 뿌리고 전반적으로 일사를 차단시키기 때문에 기온이 점차 하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25일 이후에는 좀 변동성이 큰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상층에서는 북쪽에서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로 다른 세 가지 색깔로 나타난 모델의 결과들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모델 간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 즉 기압계의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층에는 찬 공기가 들어오지만 이 찬 공기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맑은 날씨가 나타나기 때문에 소나기가 있는 경우는 햇볕이 차단되겠지만 맑은 날씨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경우는 전반적으로 기온이 상승하겠고요. 이에 더해서 찬 공기에 남하하는 정도에 따라서
기온의 변동성이 대단히 크다. 그래서 25일 이후는 지금 현재 기압계의 변동성이 대단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기예보를 살펴보면 지금 현재 오늘 새벽 6시에 나간 것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24일부터 25일까지 남부지방과 충청권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쪽에서부터 접근해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그 시점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좀 더 이루어짐에 따라서 오늘 18시 발표될 중기예보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전국적인 강수 형태로 강수 편성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5일 이후 같은 경우는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중부지방이나 남부지방 대부분에 지금 비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 부분은 비가 안 올 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압계 변동성이 커서 보다 확실시되는 시점에 예보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언제든지라도 예보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항상 최신 기상 정보 계속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 20일경 진행될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요약입니다. 20일부터 즉 오늘부터 내일까지 비로 인해서 오늘 밤부터 21일까지 제주도에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경남 남해안에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지방 즉 경남 남해안 같은 경우는 지형적인 요인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는 5에서 20mm, 경남 남해안은 5mm 미만이고요. 21일 오후 외나로도는 기상 상황이 전반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더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단 22일까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한 무더위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날씨로 지면이 가열되는 가운데 남쪽에서 유입되는 고온 다습한 공기에 의해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무더운 날씨는 23일경 서쪽에서 비구름대가 유입되기 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압계 전망을 살펴보시면 23일부터 24일까지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이후는 기압계의 변동성이 대단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서쪽에서부터 발달해서 접근해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인 강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저기압이 통과하고 난 이후에는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내륙지방을 중심으로는 소나기 그리고 제주도와 일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정체전선의 영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3일경 남부지방 그리고 중부지방의 장마 시작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 22일경 진행될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